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상승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방역 완화로 리오프닝 기대감이 몰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도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배당량일을 앞두고 금융 관련주들이 고배당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외국인들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방산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한 가운데 어제장에서 방산 섹터들이 부각을 받았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5,079억 원대 자주 박격포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 신라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고요. 원전 관련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23년 원전의 지원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의류 관련주죠. FNF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FNF는 내년 실적 호조 기대감에 FNF 홀딩스가 급등한 가운데 함께 FNF도 주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또 삼성 SDI와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온 가운데 호텔신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계속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도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LG화학은 기관과는 달리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발 쇼크와 더불어서 2차전지 부진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리스크가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차량용 방송 플랫폼에 대한 시험 사업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기대감이 몰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을 4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고려아연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경영권 싸움이 있는 고려아연, 전일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주식을 350억 원치를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그 밑으로는 애플 관련주로 부각받는 LG이노텍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라는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애플 관련주 LG이노텍은 애플향의 매출이 75%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까지도 내년 아이폰 출하량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보험 관련주 흥국화재 그리고 KTNG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 확대를 비롯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의 재개 그리고 원전 가동기간 연장과 인력 양성 그리고 원전 수출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한 가운데 2023년 원전의 지원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요. 2023년에만 2조 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알테오젠, 그리고 HLB,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들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와 면역관문 억제제죠. 키투르다의 혼합 지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HLB는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청담글로벌은 중국의 입국 후 시설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청담글로벌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레고캠바이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항체약물 접합제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HLB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엔터 관련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도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들은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보안 관련주 알랩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OLED 관련주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기관의 수급이 방어해주면서 어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PCB 관련주 BH 같은 경우에는 최근 IT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들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그리고 위메이드까지도 외국인들은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어반 리튬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들 대부분 강세 보인 가운데 어반 리튬도 어제는 3%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기관은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 밑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매도세로 전환한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꾸준히 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종목이죠. 세비캠. 어제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견조한 가운데 소폭으로 상승 마감했네요. 이어서 교육 관련주 크레버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와 또 고배당주로서의 교육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상황인데요. 크레버스는 기관의 매도세에도 어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영풍 정밀까지도 기관은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이 신규 인간 히알루로나디즈와 면역 반면 억제제 키트루다의 피하주 사용 혼합 제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특허에는 지난 2020년 출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피하주사 제형 항체 의약품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지적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정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일정입니다. 오늘 배당락을 마친 후에는 주가가 배당분만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일정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요약본 발표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본의 산업생산 예비치도 같은 시간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